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시간이 되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챕터 6, 어깨는 왜 이렇게 복잡한가? 숄더 컴플렉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소위 조금 재미없는 내용들,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했었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진짜 재미있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인체에서 가장 재미있게 생각하는 관절 중에 하나인 어깨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난주에 했었던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그리고 지지난주 계속 했었던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엄청 중요하거든요. 재미가 없다고 느껴지긴 한데 엄청 중요한 거라서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보고 오시기를 자꾸 올리고 있으니까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깨 컴플렉스, 숄더 컴플렉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깨는 우리 인체에 있는 모든 관절들 중에서 가동 범위가 가장 큰 관절인 거죠. 뒤로도 많이 돌아가고 앞으로도 많이 돌아가고 막 많이 늘어지고. 근데 이런 어깨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는 가동성이 엄청 크다. 근데 그 가동성을 위해서 안정성을 많이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어깨를 생각했을 때 팔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로 대부분 상완골과 견갑골의 관절하가 만나는 GH 조인트, 관절하 상완 관절, 글레노이드 휴머럴 조인트를 많이 생각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어깨가 이렇게 큰 관절 가동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GH 하나만 가지고는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눈에는 당장 상완골만 보이기는 하지만 이 상완골의 움직임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관절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AC라든지 SC라든지 케플라라든지 이 큰 움직임을 위해서 뒤에서 묵묵히 보이진 않지만 움직이고 있는, 작용하고 있는 관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어깨가 큰 가동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어깨 복합체를 구성하는 각 관절들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깨 복합체라는 거는 흉골, 쇄골, 견갑골, 상완골, 그리고 흉곽까지 합쳐서 이것들이 총 4개의 관절이 이루거든요.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 스터너 클라비컬 조인트, 아크로미알 클레비클라 조인트, 스케플로 소라식, 얘는 조인트가 아니고 아티큘레이션이라는데, 어쨌든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면 4개의 관절이 있는 거예요. 어깨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 4개의 관절이랑 그리고 여러 수십 개의 근육들이 협력해서 잘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깨를 생각했을 때 단순히 GH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내가 팔을 드는 동안에 GH에서 어떤 움직임이, SC에서 어떤 움직임이, AC에서 어떤 움직임이, ST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에 대한 그런 큰 그림을 아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짧게 한 번씩 보고 넘어가자면은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견갑골이랑 상완골이 만나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 부분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 우리말로는 관절화 상완 관절, 보통 GH라고 많이 부르니까 GH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어깨라고 부를 때 이 GH를 얘기하는 게 제일 많고, 근데 GH의 가장 큰 특징은 가동성이 엄청 크다 인 거고, 대신 안정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두 번째 SC 조인트, 스터노 클레비큘라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스터넘이죠. 여기 있는 흉골이랑 클레비클, 쇄골이랑 만나는 이 관절이 스터노 클레비큘라 조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 SC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쇄골 안쪽 끝이랑 흉골이 만나는 관절인데, 이 관절이 실제적으로 내 견갑대, 어깨 복합체를 몸통에 연결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몸통에 연결되는 게 없어. 쇄골이 흉골이랑 연결돼서 몸통에 연결되는 거고, 그 쇄골이 견갑골의 견봉이랑 연결되는 거고, 그 견갑골이 상완골에 연결되는 거고, 결국 상완골은 상완골에서 견갑골을 통해서 쇄골을 통해서 몸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SC 조인트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다? 몸통과 견갑대를 연결해주는 조인트다, 관절이다 인 거고, 그 다음에 아크로미얼 클라비큘라 조인트, AC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기 SC는 안쪽이었죠? AC는 바깥쪽, 쇄골이 끝나고 견봉이랑 만나는 부위를 AC 조인트라고 하는데, 이 AC 조인트는 실제로 견갑골이 내 몸통이랑 관절하는 유일한 관절인 거예요. 그래서 견갑골인이 조그마한 AC 조인트를 통해서 내 몸에 붙어 있는 거라 생각을 하면 돼요.
어쨌든 이 AC 조인트를 통해서 견갑골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건데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어깨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캐플로소라시ಕ್ 아티큘레이션.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유는 얘가 진짜 흔히 말하는 활액 관절이 아닌 거죠. 활액막에 있다든지 뭐 활액이 있다든지 이런 지난번에 봤었던 관절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기능적으로는 관절처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움직임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거를 진짜 조인트를 하지 않고 과성관절이라 하든지 아니면 관절성 구조라고 부릅니다. 네, 결국에는 이 GH의 큰 가동성을 가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 견갑골 때문인 거예요. GH라는 게 견갑골이라는 게 조인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견갑골은 결국에는 상완골의 베이스가 되어주는 거죠. 근데 이 베이스가 되어줄 때 베이스가 가만히 있으면 각도 이 정도일 텐데 베이스가 이렇게 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 정도 올라가던 게 베이스가 기울어지면 그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스캐플라가 견갑골이 있음으로 해서 큰 가동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엄청 중요한데 중요한 만큼 보통은 문제도 많이 일으켜요. 이렇게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격이 있으면은 그 골격에 중요한 랜드마크들이 있거든요. 그것들만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넘어갈 텐데 상완골에서는 중요한 게 대결절이죠. 그레이터 튜버클이라든지 레저 튜버클 결절들인데 일단은 상완골두는 견갑골이랑 만나서 십적 관절을 이루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여기 머리 부위. 그리고 이 머리 부위 지금 여기 이 사진에 잘 안 보이는데 머리가 끝나면 여기 약간 얇은 목 부위도 있어요. 그래서 넥 부위도 있는데 어쨌든 그걸 넘어가서 대결절이 있고 서결절이 있고 결절 사이에 결절 강구가 있죠. 일단 대결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전근개,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이 이 대결절에 와서 붙게 되죠. 회전근개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이 대결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대결절을 당겨서 외회전을 시키게 되는 거고 반대로 소결절 레스트볼카 같은 경우에는 회전근개 4개 중에 마지막 서브 스캐플라리스 견갑하근이 와서 붙는 부위가 되는 거고 결절강구 같은 경우에는 결절이라는 게 좀 튀어나와 있는 부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뼈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위인데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대결절인 거고 조금 튀어나와 있어서 소결절인 거고 그래서 결절강구는 튀어나와 있는 결절들 사이에 약간 그루브 홈 같은 거죠. 홈이 나 있어서 여기를 결절강구 인터튜브르클라 그루브라고 하는데 여기가 중요한 게 여기에 끼어 있는 조직이 하나 있죠. 뭘까요? 여기 끼어 있는 조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바이셉스의 롱헤드, 그러니까 상한 이두근의 장두가 이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 상한 이두근 장두가 나중에 계속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견갑골 견갑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모습이 뒤에서 본 모습이거든요. 오른쪽 견갑골을 뒤에서 봤을 때 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팔이 휴머러스가 있는 팔인 거고 이쪽에 척추가 있는 부위가 되겠죠. 어쨌든 척추에 가까이 있는 쪽을 내측견이라 부르는 거고 메디알 보드라고 부르는 거고 바깥쪽을 외측견이라 부르는 거고 보통 내측견, 외측견이 잘 잡혀요. 환자분이나 사람을 놓고 뒤에서 내가 이렇게 약간 잡으면은 견갑골이 이렇게 삼각형이잖아요. 그럼 이 부위가 손으로 이렇게 딱 잡으면 잘 잡혀요. 그래서 이렇게 촉진해서 잡을 수 있고 내측견이나 외측견이 만나는 밑부분이 약간 역삼각형 모양이니까 밑에를 하각이라 부르게 되고 위쪽을 상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삼각에 중요한 근육들이 붙고 하각에 내측견에 외측견에 중요한 근육들이 붙죠.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근육 안정성을 할 때 그때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랜드마크들만 알아볼 거예요. 극상화 같은 경우에는 견갑골을 견갑극이라는 튀어나와 있는 스파인이 있거든요. 이 튀어나와 있는 부위가 있는데 그걸 견갑극이라 하는데 견갑극은 엄청 잘 만져져요. 어깨에 손을 이렇게 딱 얹었을 때 내 손끝에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딱 걸리는 튀어나온 길쭉한 뼈가 만져지는데 그게 바로 견갑극인 거예요. 견갑극을 기준으로 견갑골의 위쪽이랑 아래쪽을 나누게 되는 거죠. 촉진이 쉬워서 잘 만질 수 있고 견갑골 위쪽 극상와는 약간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위를 말한 건데 극상와에 극상근이 붙는 거고 극하와에 극하근이 붙는 거죠.
견갑극이 있고 극 위라서 극상, 극 아래서 극하. 그런데 조금 온폭하게 들어가 있어서 와, 포사. 여기도 와, 포사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견갑극을 타고 안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를 견갑극 뿌리, 루트라고 하거든요. 스파인 루트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뭐 풀네임은 풀 루트 오브 스파인 오브 스캐플라, 견갑골 견갑극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통 여기를 잡게 되면은 견갑극을 잡고 안쪽으로 끝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가 T3 레벨이 되는 거예요. 삼각이 T2, 여기가 T2, 그러니까 흉추 2번, 흉추 3번, 마지막 여기가 흉추 7번 정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견갑극 루트에서 견갑극을 타고 바깥쪽으로 나오다 보면은 견봉이라는 게 있죠. 견봉은 지금 사진에서 있는데 약간 이렇게 앞쪽으로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깨를 잡았을 때 끝에 보면 이렇게 툭 떨어지는 부위가 있잖아요. 떨어지는 부위가 견봉인데 그 견봉을 이렇게 잡으면은 하지만 화면으로 보이려나? 견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툭 떨어지는 부위에서 뒤로 가서 잡고 앞쪽을 잡으면 견봉이 약간 이 정도의 길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얘가 견봉이 되는 거고, 견봉이 나중에 또 중요한 구조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볼 건 이제 다 봤죠. 내측견이나 하각 같은 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견갑골이 안정적으로 잘 있다라고 하면은 흉곽이 잘 붙어 있고 어디가 튀어나온 부위가 없어야 하는 건데,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하각이 이렇게 들려 있거나 내측견이 들려 있는 경우를 보통은 우리가 윙잉 스캐플라 아니면 스캐플라 윙잉, 익상 견갑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각이나 내측견 같은 경우에는 그 익상 견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하기도 하고, 또 하각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하각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각이 척추 쪽으로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하방 회전이 되어 있는 거고, 바깥쪽으로 위로 올라가 있으면 상방 회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얘를 평가할 때는 삼각을 잡고 하각을 잡아서 삼각 하각의 선을 그었다 생각했을 때 수직으로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고, 하각이 더 안쪽에 있으면은 하방 회전되어 있는 거고, 하각이 안쪽에 있으면, 하각이 더 바깥쪽으로 나가 있으면 상방회전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견갑골의 윙잉이라든지 상방회전, 하방회전 이런 것들을 관찰할 때 하각, 내측경, 삼각 이런 것들을 촉진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랜드마크들이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견갑골에서 얘는 이렇게 본 거죠. 이게 방향이 반대니까 왼쪽 견갑골인 거예요. 왼쪽 견갑골 앞에 원래 늑골이 있는데 늑골을 다 빼내고 보면 왼쪽 견갑골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 모습이 되는 겁니다. 얘를 볼 때는 잠깐만요. 좋죠. 요거를 제가 자, 견갑골에서 중요한 게 오해돌기인데, 오해돌기 같은 경우에는 손을 삼각근을 잡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딱 잡은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앞쪽에서 움직여 보면은 톡 튀어나온 뼈가 하나 만져져요. 그래서 세게 만지면 되게 아프거든요. 어쨌든 여기 톡 튀어나오게 느껴지는 게 오해돌기. 오해돌기에서 조금 더 앞쪽으로 와야 바깥쪽으로 가야 견봉이 있는 거고, 견봉이 좀 더 안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깨를 그냥 툭 잡아서 누른다고 생각했을 때 엄지 때나 이 엄지에 뭐라 해야지, 우리말로 뭐라더라? 아무튼 여기 근육 많은 폭신한 부분 있죠. 어깨를 이렇게 대고 꾹 눌러봤을 때 그 폭신한 부분에 보통 닿아요. 그게 오해돌기. 오해돌기는 중요한 게, 오해돌기에 붙는 중요한 근육이 세 가지 있죠. 첫 번째, 팩 마이너 소흉근. 두 번째, 오해돌기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그래서 코라코 브라키알리스 오해완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완 이두근에서도 단두. 상완 이두근 머리가 두 개죠. 단두이고 장두가 있는데, 상완 이두근 단두 같은 경우에는 오해돌기 여기에 붙어 있는 거고, 여기를 관절와라고 하거든요. 네, 관절와가 상완골이랑 만나서 GH 조인트를 만드는 부위인 거죠. 근데 관절화인데, 관절화의 윗부분을 우리가 윗부분이 있는데, 이 관절화의 윗부분에 보통은 상완 이두근의 장두가 붙게 돼요. 상완 이두근의 단두가 오해돌기에 붙어 있는 거고, 상완 이두의 장두가 여기 붙어 있죠. 상완 이두근의 장두는 아까 결절간구 인터튜버러클 그루브를 타고 올라와서 여기 위쪽에 붙는데, 문제는 이 위에 붙을 때 뭐랑 같이 붙냐면, 이 관절화가 있으면 관절화 끝에
이렇게 싸고 있는 관절순 라브룸이 있죠. 라브룸이랑 같이 연결해서 붙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깨에서 중요한 질환 중에 슬랩이라고 하면은 슬랩을 할 때 보통 관절순이 라브룸이 떨어져 나오거나 라브룸이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상한 이두근이 같이 문제가 잘 생기는 게 상한 이두근의 장두가 롱헤드가 텐션이 세서 자꾸 당기면은 얘 때문에 이 라브룸이 손상을 받거든요. 어쨌든 슬랩은 관절순의 손상을 얘기하는데 보통 상한 이두근의 장두랑 같이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글레노이드 윗부분에 슈프라 글레노이드 튜버클이라 하거든요. 우리말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슈프라 글레노이드 튜버클이 있는데 거기에는 상한 이두근의 장두가 붙고 인프라 글레노이드 튜버클이라고 있어요. 글레노이드의 밑에 쪽 여기는 뭐가 붙을까요? 상한 삼두근의 장두가 여기 붙게 돼요. 뭔가 이름 조금 외우기가 쉽죠? 이두근의 장두는 위쪽, 상한 삼두근의 장두는 아래쪽에 붙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다시 바꿔서 오케이. 이제 그 다음으로 뼈들에 대해서는 잠깐 살펴봤고 이제 관절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화 상한 관절, GH 조인트죠. GH 조인트가 가장 중요한 관절 중인 어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관절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배웠었죠. 그 키네지올로지에서 얘기할 때는 키네매틱, 키네틱, 운동 형상학, 운동력학. 오늘은 이 운동 형상학을 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운동 형상학에는 내 눈에 보이는 오스테오 키네매틱, 근데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관절 안에서 일어나는 아스로 키네매틱. 그럼 지금 여기 적어놓은 게 키네매틱스 운동 형상학인데 이 각도는 보통 오스테오 키네매틱스인 거고 스핀이라든지 글라이드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스로 키네매틱스를 적어 놓은 거죠.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쨌든 GH 조인트에서는 자유도가 3이라는 거는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 운동면을 했었죠. 운동면의 세 가지 면을 사용한다는 거고 세 가지 면을 사용한다는 건 운동축도 세 가지 축을 사용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굴곡, 신전, 외전, 내전, 내회전, 외회전 이런 식으로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고 어깨에서는 또 특이하게 자유도가 3이라고 하긴 하는데 수평 내전, 수평 외전이라는 움직임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어찌 보면은 이 움직임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굴곡, 신전, 내전, 외전, 내회전, 외전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볼앤 소켓이라고 하는데 볼이 있고 소켓이 있죠. 근데 관절의 상한 관절이 제일 큰 모빌리티를 가지는 대신에 스테빌리티가 낮다는 거죠. 근데 스테빌리티가 낮다는 게 그 전체적인 스테빌리티가 낮다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안정성이 낮다는 거예요. 큰 가동성을 가질 수 있고 구조적인 안정성이 낮은 게 바로 이 볼앤 소켓의 모양 때문인 게 가장 커요. 보통 볼앤 소켓이라면 소켓이 이렇게 크고 그 안에 볼이 딱 끼어 있는 느낌이어야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진에서도 보듯이 소켓이 엄청 편편하죠. 소켓이 깊기가 깊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좀 깊어야지 딱 끼일 수 있는데 평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확률들이 높아질 수 있어요. 위로 올라가도 더 이상 걸릴 게 없는 거죠. 소켓이 깊다고 가면 위로 올라간 동안 중간에 걸릴 텐데 소켓이 얇으니까 그만큼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대신에 잡아주는 안정성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켓이 얇기 때문에 큰 움직임을 허용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구조적인 안정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키네매틱스에서 굴곡은 120도. 여기서 왜 이렇게 하죠? 굴곡은 보통 우리가 어깨라면 굴곡을 몇 도라고 해요? 18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완전 만세가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그 굴곡에 180도가 되려고 하면은 GH에서 120도가 일어나는 거고 견갑골에서 상방회전 60도가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키네매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 관절 하나의 움직임, 어깨 복합체 전체의 움직임이 아니라 관절화 상한 관절, 그러니까 GH에서만 순수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각도를 적어 놓은 거예요. 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20도, 거기서 견갑골의 상방회전이 일어나면 180도 되는 거고, 순수한 플렉션이 일어나게 되려면은, 이 휴머럴 헤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스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만 옆으로 비껴서 올라가도 스핀이 아니라
임페리얼 글라이딩이 같이 일어나는 거겠죠. 근데 순수하게 굴곡을 봤을 땐 스핀인 거고, 익스텐션 올라갔던 게 다시 내려오는 거니까 이것도 스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내가 팔이 몸 뒤로 가는 걸 익스텐션이라 하잖아요. 이 뒤로 가기 위해서 혼자서는 보통 65도 정도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패시브로 하면 더 올라가죠. 패시브로 하면은 80도까지 간다. 그래서 액티브, 패시브 두 개를 따로 적어 놓은 거고, 근데 사실 이 각도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책들을 찾아보면 책마다 각도들이 다 조금씩, 연구마다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냥 대략 이 정도다, 90도는 안 된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브덕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머리 위로 올라가는 동작인데, 180도인데 GH에서 120도, 견갑골에서 60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어브덕션 같은 경우에는 볼이 움직이죠. 볼록한 면이 움직이는 거니까, 볼록한 면이 움직일 때는 위로 롤링 하는 동안 글라이딩은, 슬라이딩은 반대로 임페리얼 슬라이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어덕션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는 건데, 순수한 어덕션은 0도에서 더 이상 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몸통이 막고 있으니까. 약간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가서는 어덕션이 더 될 수 있는데, 앞으로 나와서 하면 이게 순수 어덕션이 아니라 그 수평이 내전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보통 순수한 어덕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0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신에 어덕션은 어브덕션 됐던 거에서 외전해서 다시 내려오는 게 어덕션이라고 이해해 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GH가 볼록한 상완골이 여기서 내려오니까 밑으로 구르는 동안 위로 슬라이딩이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네, 얘뭐 어쨌든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널 로테이션은 팔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건데, 75도에서 85도, 이것도 GH에서만 일어나는 게 75에서 85도 정도인 거예요. 손이 있는데 우리가 뒷짐을 질 수 있잖아요. 뒷짐을 질 수 있다라는 거는, 이게 잘 안 보네. 내가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상태에서 0도인 거고, 이렇게 안쪽으로 오는 게 내외전인 거죠. 이 정도면은 내 몸 뒤로 넘어간다라는 거는 90도 이상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90도 이상 내 몸 뒤로 가기 위해서는 견갑골에서의 움직임이 같이 일어나야 하는 거고, 견갑골의 움직임 없이 순수한 GH에서는 75에서 85도. 그리고 인터널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상완골이 있으면은 내회전이니까 이렇게 돌죠. 그죠? 내회전, 그러면 앞으로 롤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볼록이 앞으로 롤링을 한다는 거는 글라이딩은 뒤로, 슬라이딩은 뒤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익스터널 로테이션, 외회전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도, 이것도 완벽하게 90도나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은 견갑골에서 움직임이 같이 나와줘야만 하는 거고, GH에서는 60에서 70도, 얘는 마찬가지로 뒤로 돌아가는 거니까, 외회전은 뒤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뒤로 롤링 하는 동안 반대로 앞쪽으로 슬라이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 모양만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어디가 볼록이고 어디가 오목인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아스트로키네매틱스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볼록 법칙, 오목 법칙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절, SC 조인트, 흉쇄 관절. 흉쇄 관절 같은 경우에도 자유도가 3인데, 얘는 새들 조인트예요. 우리말로 안장 조인트인데, 새들 조인트는 신기한 게 뭐냐면, 운동이 만약에 엘리베이션 디프레션 되고 프로텍션 리트렉션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상되고 하강되고 전인되고 후인되고 하면은 이 움직임에 따라서 볼록면이랑 오목면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안장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장에 말 위에 앉아 있다라고 하면은, 말 위에 앉아 있다면 일단은 좌우로가 볼록하게 되어 있죠. 근데 내가 앞뒤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앞뒤로 오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장 관절이라고 하는 건데, 안장 관절도 보통 자유도 3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내 SC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내 견갑대, 그러니까 쇄골, 견갑골, 상완골 이런 거 합쳐서 견갑대라는데, 이 견갑대를 내 체간에 연결하는 유일한 관절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션, 디프레션, 프로트랙션, 리트랙션. 그러니까 쇄골이 엘리베이션, 디프레션, 앞쪽으로 오는 프로트랙션, 뒤쪽으로 하는 리트랙션, 그리고 악시알 로테이션, 축회전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장관절이기 때문에 쇄골을 기준으로 엘리베이션, 디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쇄골이 볼록면인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35에서 45도, 내려오는 거는 10도 정도. 내가 안정시에 있다가
35에서 45도 정도, 안정시에서 조금 더 내리는 게 10도 정도 내려올 수 있는데, 볼록이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동안에는 올라가면 반대로 밑으로 글라이딩이 일어나는 거고, 내려가면은 반대로 위로 글라이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반대니까. 그리고 여기서 프로트랙션, 리트랙션은 반대가 돼요. 쇄골이 오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트랙션 앞으로 가게 되면은 오목은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프로트랙션은 약간 15도 정도 앞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쇄골이 앞쪽으로 활주가 일어나요. 전방 활주가 일어나게 되고, 리트랙션은 15에서 20도 정도 뒤로 가는 동안에는 포스테리오 글라이딩, 슬라이딩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악시얼 로테이션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동적으로 쇄골만 회전을 시킬 수는 없어요. 악시얼 로테이션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팔을 드는 동작, 굴곡을 하던 외전을 하던, 사실은 어깨에서는 순수한 굴곡, 순수한 외전보다는 굴곡과 외전 사이 어딘가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어쨌든 팔을 드는 동안에는 쇄골은 수동적으로 포스테리오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기전이 뭐 있기는 한데, 뭐 인대가 있긴 한데 그냥 쉽게 포스테리오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거고, 올라가는 동안 후방 회전됐다가 그냥 내려오면은 자연스럽게 다시 전방 회전이 된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얘를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시간이 빨리 하겠는데, 그 다음으로 AC 조인트, 견쇄 관절 같은 경우에는 얘도 자유도가 3이에요. 근데 플레인 평면 관절인데, 평면 관절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죠. 평면 관절인 경우에는 보통 아스트로키네매틱스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이 어느 쪽으로 미끄러지는지 얘기를 하지 않아. 평면 관절은 그 움직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너무 관절이 작기도 하고, 그래서 아스트로키네매틱은 없고 그냥 오스테오키네매틱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AC 조인트를 통해서 견갑골이 어버드 로테이션, 다운로드 로테이션, 인터널, 익스터널 로테이션, 엔테리오, 포스테리오 틸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각도는 대략 20에서 30도 정도, 15에서 35도, 5에서 20도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 AC 조인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돌림성 조절 운동이라고 해요. 이 돌림성 조절 운동이 뭐냐면 견갑골을 미세하게 조절한다는 건데, 견갑골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견갑골의 미세 조절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견갑골이란 건 딱딱한 판판한 뼈인 거잖아요. 근데 얘가 흉곽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흉곽은 생각해 보면은 위아래로 둥글고 좌우로 둥글어요. 직각이 아니잖아요. 둥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견갑골이 움직이는 동안 이 둥근 면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면은 견갑골이 그냥 이렇게 상방회전, 하방회전, 전인, 후인만 일어나면 안 되죠. 여기서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는 움직임들, 앞뒤로 혹은 좌우로 기울어지는 움직임들이 일어나야지 견갑골이 흉곽 위에서 튀어나오지 않고 뜨지 않고 흉곽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흉곽의 만곡에 맞게 견갑골의 위치를 조절해 주는 것, 이게 돌림성 조절 운동의 그러니까 AC 조인트의 큰 기능 중에 하나인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돌림성 조절 운동은 결국에 인터널, 익스터널 로테이션,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틸트가 일어나는 건데, 얘는 견갑골이 이렇게 조금씩 끄덕끄덕 움직인다는 거잖아. 근데 견갑골 끝에는 뭐가 있어요? 글레노이드 포사, 그러니까 관절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절화의 방향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내가 관절화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상완골이 이렇게 붙는 거고, 근데 관절화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상완골이 이렇게 붙는 거고, 왜 회전에 따라서 상완골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어쨌든 관절화의 위치를 조절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또 조금 더 자세히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어버드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그리고 포스테리오 틸트, 이런 것들이 견봉이랑 상완골 사이의 공간을 서브아크로미널 스페이스라는데, 서브아크로미널 스페이스는 여기 있으면 여기가 상완골두인 거고 여기가 견봉이잖아요. 그럼 이 사이의 간격을 서브아크로미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상완골두가 있고 견봉이 있어요. 견봉이랑 상완골두 사이 화살표 있는 이 부위가 서브아크로미널 스페이스, 견봉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에 뭐가 지나가냐? 점액낭도 있고, 그 다음에 극상근, 극하근의 힘줄들, 회전근의 힘줄들이 지나가게 되죠. 이 공간이 좁아지거나 이 공간에서 뭔가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그거를 보통 충돌 증후군이나 서브아크로미널 스페이스 뭐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 견갑골의 돌림성 조절 운동이
어워드 로테이션 되는 거, 그리고 이스터널 로테이션 되는 거, 포스테리어 틸트 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 서브 아크로미드 스페이스를 좀 더 넓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있어야지만이 견갑골이 흉곽에서 뜨지 않고 잘 붙어 있을 수 있는 거고, 관절의 방향을 잘 조절해서 상완골들을 잘 받쳐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움직이는 동안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브 아크로미드 스페이스를 넓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견갑골의 움직임이 결국에는 AC 조인트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 AC 조인트의 움직임들이 이런 역할들을 한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내회전, 외회전이라 하면은 아까 GH에서의 내회전, 외회전이 헷갈리는데, GH에서도 내회전, 외회전이 일어나는 거고, 견갑골에서도 내회전, 외회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시만요. 아이고. 있으면은 견갑골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견갑골이 하각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어워드 로테이션이 되는 거죠. 반대로 하각이 다시 돌아갔다가 내려오게 되면은 다운로드 로테이션이 되는 거고, 하각이 흉곽에서 여기 옆에서 본 거예요. 이 그림은 라테랄 뷰인 거죠. 옆에서 봤을 때 흉곽이 있고, 하각이 흉곽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전방 경사라고 하는 거고, 하각이 흉곽 쪽으로 가까워지게 되면은 후방 경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위에서 본 거예요. 이쪽이 앞이고, 왜 이렇게 나오지? 앞, 여가 뒤. 그러면은 내측연이 멀어지는 거죠. 흉곽에서 내측연이 멀어지게 되는 거를 우리가 내회전이에요. 어깨에 있을 때는 이렇게 어깨를 마는 동작이 내회전. 그래서 어깨를 말린다고 하면은 견갑골의 안쪽 면이 서로 약간 마주보게 되죠. 마주보는 쪽으로 가는 거라서 견갑골의 내회전인 거고, 반대로 어깨를 펴면은 이 마주보고 있던 게 서로 반대로 보게 되죠. 펴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가까이 갔다 내측연이 흉곽 쪽으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외회전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걸 많이 헷갈려 하는데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견갑골에도 이런 내회전, 외회전이라고 엔테리어 틸트, 포스테리어 틸트, 상방회전, 하방회전, 내회전, 외회전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나중에 또 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더 다시 설명을 하긴 할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관절, 견흉관절. 관절이라 하기도 하고 아티큘레이션이라 하기도 하는데 구조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냥 편하게 견흉관절이라고 ST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했듯이 진짜 관절이 아닌 관절성 구조. 그냥 여기 이 위치가 있으면서 견갑골이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 견흉관절이 가장 큰 거는 가동성의 큰 가동성을 만들 때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견갑골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완골이 이 정도 움직이는데, 상완골이 이만큼 움직이는데 베이스가 되는 견갑골이 이만큼 돌아가 주니까 훨씬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견갑골이 큰 가동성의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가 되는 거고, 이 견갑골의 움직임이 사실은 AC랑 SC 조인트의 움직임이 합쳐져서 일어나는 거긴 한데, 얘는 뭐 진짜 관절에서 뭐 자유도 이런 걸 얘기하진 않는데, 어쨌든 견갑골의 움직임은 어버드 로테이션 60도 정도, 인터널 로테이션은 뭐 안정시에는 인터널 로테이션 30에서 45도 정도 되어 있는 거고, 익스터널 로테이션은 내가 팔을 들었을 때는 인터널 30에서 45도 되어 있던 게 0도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0도 혹은 5도 10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내회전되어 있던 게 팔을 들면은 이렇게 0도까지 온다. 그걸 외회전. 그리고 엔테리어 틸트는 안정시에는 10에서 20도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가 내가 팔을 들면은 한 10도 정도 뒤로 기울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견갑골은 여기 사진에서도 보듯이 다 떠 있죠. 여기만 붙어 있는 거예요. 뼈대에. 이게 떠 있는 거죠. 그럼 이 떠 있는 구조가 불안정한 게 있는데, 얘를 잡아주는 것들은 결국엔 뭐다? 구조적으로는 잡아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AC 조인트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결국엔 나머지는 다 근육이 잡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견갑골의 정렬이나 이런 것들은 그 근육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그 정렬 움직임은 그 근육에 의해서 전부 다 조절이 되는 거예요. 자, 견갑골에서는
견흉관절에서는 우리가 안정시의 정렬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얘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견갑골은 결국에는 근육들이 다 붙어서 얘 안정성을 정렬을 만들고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렬이 틀어졌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이 견갑골을 잡고 있는 근육에 어느 놈이 짧아진 놈 혹은 늘어난 놈 혹은 과긴장된 놈 뭐 이런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견갑골에서 우리가 정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렬이 틀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주변에 있는 근육의 밸런스가 손상이 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케이. 자, 정상적인 정렬 같은 경우에는 삼각이랑 하각이 T2에서 T7 사이에 있고 그리고 척추에서 이 내측경까지의 거리가 2.5에서 3인치 우리로 하면 6에서 8cm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하고 그리고 살짝 10도 정도 상방회전 되어 있어야지 정상인 거예요. 다음 주에 배울 텐데 이 상방회전 10도 되어 있는 게 엄청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인터널 로테이션, 내회전이 된 이게 약간 내회전. 이렇게 살짝 앞쪽으로 향했죠. 그래서 이 내회전 30에서 45도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 스캡션 방향이라고 하게 되죠. 견갑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앞쪽으로 한 10도에서 20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엔테리어 틸트가 되어 있는데 이런 정렬이 무너졌다는 걸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 거길 잡고 있는 근육의 밸런스들이 문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렬이 손상되어 있다면은 견갑골이 원래 이렇게 약간 상방회전 되어 있었는데 하방회전 되어 있다면은 움직임 시작하는 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원래라면 상방회전 10도 정도 되어 있는 거에서 60도 정도가 더 상방회전 되어야 하는데 이미 하방회전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하방회전 된 상태에서 60도를 상방회전 한다 하더라도 충분하지가 않는 거죠. 시작 견갑골의 정렬이 무너져 손상되었다는 것은 움직임의 시작점이 변경되었다는 거고 움직임의 시작점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내 가동성에 뭔가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상방회전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관절화라고 생각하면은 수직이 아니라 약간 10도 정도 상방회전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관절화는 소켓이 되게 얇다고 했잖아요. 얇은데 이렇게 상방회전이 되어 있으면은 경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상완골도가 이 경사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 그냥 떨어질 게 약간의 경사가 있으니까 그 경사에 살짝 걸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상방회전이 그래서 중요한데 정렬 자체가 하방회전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걸리는 게 없죠. 그래서 GH의 불안정성이 더 증가할 수가 있는 거고 정렬이 손상됐다는 건 결국에는 견갑골을 잡고 있는 근육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밸런스가 그 문제가 생겼다면 결국에는 견갑골의 움직임을 만드는 견갑골의 정렬을 만드는 근육이 견갑골의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인 거예요. 정렬이 손상되었다는 것은 그 근육의 밸런스가 손상됐으니 결국 견갑골의 움직임도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걸 보통 우리가 견갑골의 불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운동장애, 디스키네시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생기게 돼서 견갑골에서는 이런 정상적인 정렬을 한 번씩 평가를 꼭 하게 됩니다. 자, 견갑골의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견갑골은 진짜 관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견갑골에서의 움직임, 상방회전, 하방회전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결국에 모든 움직임이 SC 조인트와 S 조인트의 합으로 일어나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자, 어워드 로테이션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걸로 잘 보여드리는데 어깨에 관절 모형이 있거든요, 제가. 근데 그 모형이 좀 좋지 않아서 잘 안 움직여서 그냥 이걸로 잘 보여드리는데 이게 제 폰이고 여기 볼펜이 하나 있다라면 얘가 쇄골인 거예요. 쇄골에 견갑골이 붙어 있죠.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90도라고 이렇게 맞춰놓고 생각하면은 90도인 상태에서 일단 SC가 엘리베이션 되는 거죠. SC가 엘리베이션 되면은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올라간 만큼 견갑골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상방회전 되죠. 거기서 상방회전을 더 하려면은 AC 조인트에서 상방회전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견갑골이 어버드 로테이션 상방회전 된다는 거는 SC에서의 엘리베이션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SC에서의 엘리베이션이랑 그리고 AC에서의 상방회전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더해진 거고 하방회전은 반대겠죠. 디프레션이 일어나면서 AC에서의 하방회전이 일어나는 거겠죠. 오케이?
이걸 다 이해해야 해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내가 붙어 있다가 엘리베이션만 되죠. 그럼 AC에서 움직임이 없으면은 상방회전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진정한 의미의 거상은 상방회전이 없어야죠. 그래서 SC에서의 거상이 일어나면서 AC에서는 하방회전이 일어나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하방회전 되니까 이렇게 거상이 되는 거고, 반대로 내려올 때는 디프레션이랑 상방회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려우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전인, 후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앞으로 전인하기 위해서는 쇄골이 앞으로 가는 프로텍션이, SC에서 프로텍션이 일어나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AC에서는 견갑골이 인터널 로테이션 돼야 하는 거죠. 인터널 로테이션. 오케이? 그래야지 이렇게 더 앞으로 모일 수 있는 거니까. 리트랙션 할 때는 반대로 쇄골은 뒤로 가는 거고, 견갑골도 이렇게 뒤로 넘어져야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견갑골의 상방회전, 하방회전, 인터널 익스터널 로테이션, 엔테리어 틸트, 포스테리어 틸트 이런 움직임들이 거상, 하강 이런 움직임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다? AC와 SC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팔이 이만큼 올라가려고 하면은 견갑골에서 움직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견갑골의 움직임을 누가 만든다고? SC랑 AC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팔이 올라갈 때 견갑골에 뭐 문제가 있다면 견갑골만 죽어라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SC랑 AC를 한 번씩은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꼭 중요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 잠시만 질문이 하나 있어서 하는 상방회전 시에 뚝뚝 소리가 나는 것은 AC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상방회전 시에 소리가 나는 게 AC 관절에서 소리 나는 거일 수도 있는데, AC 관절에서 소리 나는 경우는 제 생각엔 별로 없어요. 그것보다 상방회전에서 소리가 나면 GH에서 소리가 나든지, 아니면 견갑골이 움직이는 동안 견갑골도 뭔가 움직임이 부족하면은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힘줄, 다른 인대들을 건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소리 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상방회전 시에 뚝뚝 소리 나는 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AC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너무 작은 관절이라서. 대신 GH에서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견갑골이랑 견갑골 주위에 있는 근육의 힘줄이 부딪혀서 나는 소리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오케이?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다시 넘어가서 스캐플러 휴머럴 리듬 같은 경우에는 상완골이 움직이는 동안 견갑골이 움직인다. 이게 엄청 단순하게 얘기해 놓은 거군요. 그래서 상완골이 120도 가는 동안 견갑골은 60도. 그래서 1대2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예전에 나왔던 거라서 사실은 요즘으로 치면은 이 1대2, 2대1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큰 의미는 없는데, 정확한 의미가 1대2, 2대1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보다는 그만큼 GH가 움직일 때 견갑골이 같이 잘 움직여야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고, 얘는 그냥 외전이랑 상방회전만 얘기한 건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복잡한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팔을 머리 위로 도는 동작, 굴곡에서 이만큼 들리든 외전에서 이만큼 들리든, 그 굴곡과 외전 어디 사이에서 180도가 들리든, 이런 팔을 드는 동작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우리 몸에서는 죄송합니다. 이런 많은 움직임들이 다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죠. 근데 내가 팔을 들 때는 단순히 GH에서 외전이 120도, 견갑골의 상방회전이 60도 일어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일단 GH에서는 120도 외전이 일어나면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일어나요. 35에서 40도 정도.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거는 GH가 올라가는 동안 대결절이 견봉에 갖다 부딪히기 좋은데, 이때 외회전을 조금 해주면은 대결절이 안 걸려요. 대결절 튀어나온 부위가 견봉에서 조금 비껴나게 되거든요. 이건 하기 쉬워요. 이 상태에서 인터널 로테이션 해서 내가 팔을 들다가 뭔가 좀 걸리는 느낌 나면 그때 익스터널 하면은 훅 올라간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팔을 들려고 하면은 약간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일어나야지 더 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스캐플러에서는 어버드 로테이션 60도에 일어나야죠. 근데 어버드 로테이션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포스테리어 틸트랑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일어나요. 잘 보세요. 내가 팔이 있는 상태에서 팔을 쭉 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끝 범위에서는 내 쇄골이 뒤로 움직여요. 그러면서 포스테리어 틸트랑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상완골이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견갑골이 약간 뒤로 조금 이동해 준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내회전되어 있으면은 앞쪽을 향하고 있는 거고, 엔테리어 틸트도 앞쪽을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포스테리어 틸트는 뒤로 물러나죠. 외회전돼도 글레노이드 포사가 뒤쪽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내가 팔을 올라가면은 약간 뒤쪽으로 물러나면서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이런 움직임들도 있고, AC 랑 SC 같은 경우에는 오버드 로테이션 할 때 AC에서 오버드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SC에서 엘리베이션이 일어나야 한댔죠. 아까 이걸 가지고 상방회전할 때 설명했었죠. 그리고 또 리트렉션 같은 경우에 리트렉션이 있어야지 내가 견갑골의 외회전이 리트렉션이 있어야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테리어 틸트, 포스테리어 로테이션은 팔이 올라갔을 때 쇄골이 축회전 뒤로 올라가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주르르 같이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GH만 혹은 견갑골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GH도 이만큼 이런 움직임들을 만들어내야 하고, 견갑골도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하고, 견갑골 움직임이 만들어지려면 AC, SC도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야 하고, 또 SC에서 이런 움직임들을 더 만들어져야 하고, 너무 복잡한 거죠. 이렇게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큰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 개의 관절 가지고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없고, 이게 안정적으로 잘 크게 움직임을 만들어내려면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야만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또 운동 형상학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 말고 또 관절, 운동역학, 그냥 근육의 작용들도 나중에 중요하죠. 그건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팔을 이만큼 든다라고 하면은 이 네 개의 관절이 이런 움직임들을 만들어내면서 여기 붙어 있는 근육들이 또, 함께 협력해서 잘 움직여야만 이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팔을 들 때는 견갑골이 쉽게, 견갑골만 좀 보자면은 팔을 드는 동안에 어버드 로테이션 되고 포스테리어 틸트,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돼야 하는데, 팔을 들 때 끝범위에서 뭔가 잘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들었을 때 이렇게 끝까지 못 가고 이중에서 걸리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 포스테리어 틸트가 부족한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아니면 익스터널 로테이션. 근데 포스테리어 틸트 안 된 경우가 제일 많아. 어버드 로테이션이 안 되면 올라가다 중간에 잘 걸려요. 근데 끝에서 걸린다, 끝에서 잘 안 간다 하면은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나 포스테리어 틸트의 문제인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면 되고, 상완골이 외회전하게 된다고 하면은, 외회전하면은 견갑골에서는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랑 리트렉션이, SC에서 리트렉션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완골이 내회전하는 동안에는 견갑골도 내회전이 일어나야 하고, 그 다음에 쇄골은 앞쪽으로 프로텍션이 만들어져요. 오케이?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야지 정상적인 어깨의 가동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해서 GH에서 120도, 견갑골에서 60도, 그래서 스캐플러 휴머럴 리듬만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스캐플러 휴머럴 리듬뿐만 아니라 올라가려면은 GH, 스캐플라, ACSC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들은 물론이고, 내회전, 외회전을 하는 동안에도 상완골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견갑골이 이런 식으로 틸트도 일어나고 리트렉션도 일어나고 익스터널 인터널 로테이션, 프로텍션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걸 이해해 줘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재활에서 하면은 외회전 운동을 시키잖아요. 외회전 운동을 시킬 때 이거를 잘해. 외회전 운동만 순수하게 할 건지, 아니면 견갑골의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나 아니면 리트렉션을 같이 만들 건지, 이것들을 봐야 하는 거예요. 외회전이 안 되는 경우에 순수한 GH에서 외회전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GH는 괜찮은데 스캐플라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나 SC에서의 리트렉션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이 사람이 외회전 문제가 있을 때 얘 때문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끝나갑니다. 마지막 견봉하 공간. 견봉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죠. 상완골이랑 견봉 사이에 있는 공간인데, 그 사이로 점액낭이 있고, 그리고 회전근개 힘줄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잘 찝힐 수 있다는 걸 얘기했죠. 내가 특이한 게 뭐냐면, 올라가는 동안에 이 옆에 있는 표가 견봉한 이 높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정시에 가장 높게 있죠. 근데 팔을 드는 동안에 쫙 낮아지죠. 근데 신기하게 한 60도, 80도, 100도, 120도 지나면 다시 넓어지기 시작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견봉한 공간이 좁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튀어나와 있는 이 대결절 부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A 그림에서는 간격이 좀 넓은 상태에서 B 그림 보면은 대결절이 견봉에 갖다 붙고 있죠.
대결절이 감봉이랑 가까워지면서 이 견봉하고 공간이 줄어드는 건데, 문제는 120도 이상 넘어가면은 대결절이 오히려 처음에는 이렇게 갖다 붙다가 120도 넘어가면 오히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공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드롭암 테스트 같은 거 하잖아요. 팔을 들 때 80에서 120도 정도가 불편하고 그 위로 가면 오히려 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서브아크로미안 스페이스가 좁아져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가 좁아진다는 거는 상완골두가 하방 활주를 못하는 거일 수도 있고, 견갑골이 상방회전이 안 일어나는 걸 수도 있죠. 어쨌든 상완골이 견봉에 가서 부딪힐 수도 있고, 아니면 견봉이 뒤로 피해주지 못해서 부딪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주로 충돌이 일어나면은 60에서 120도, 보통 80에서 120도 사이에서 충돌이 가장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상방회전이나 하방 할주가 안 되는 분들은 중간에서 걸리다가 조금 더 올라가면은 편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고, 아까 봤듯이 중간은 괜찮은데 끝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포스테리어 틸트나 외회전, 익스트라 로테이션에 문제가 있다 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한 게 어깨 복합체 관절들의 얘기를 한 거고, 내가 팔을 굴곡하고 완전히 들 때, 혹은 내회전, 외회전 할 때 SCAC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봤던 거죠. 끝났습니다. 이게